혈당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ABO 김여선입니다. 먼저 요즘 이런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9988234. 뭔가 했더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자. 이런 게 의사들의 건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99세까지 살 확률이 이제 너무 높아졌잖아요. 근데 진짜 팔팔하게 살 수 있을까? 2, 3일만 2, 3일만 아프다가 죽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어쩌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드림인 것 같아. 꿈인 것 같아. 진짜 희망사항인데 일단 우리가 90세까지 사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이제 다들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팔팔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한번 봤을 때 일단 우리가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는 지금 많이 대입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나는 그 문제는 만성 질환에 기인한다고 하는데 96세 이상의 성인이 80%가 최소 한 가지 만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66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98%가 두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대표적인 만성 질환 다섯 가지를 한번 보면 첫 번째가 당뇨병, 두 번째가 고혈압, 세 번째가 천식, 세 번째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다섯 번째가 치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당뇨병과 이게 혈당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당뇨의 진짜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고 그 인슐린 저항성의 그 증상이 고혈당이 문제가 돼서 이제 당뇨병이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의 한 가지 증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 혈관에 혈당이 높으면 문제가 되냐 하면 혈당이 혈당은 그 혈류에 포도당이 흐르는 건데 그 포도당은 우리 인체에 아주 중요한 그 에너지원 중에 하나인데 이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세포에 가지 않고 혈류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 혈당은 독소가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정말 어, 그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심장마비로 인한 그런 뇌졸중, 실명, 다리혈당, 심장투석, 그다음에 이식, 근데 심각한 이런 당뇨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보통 혈당만 집중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치료라기보다는 관리를 하게 됩니다. 혈당이 더 높아지지 않게, 높아진 혈당만 떨어뜨리게. 그런데 이렇게 혈당 관리만 했을 때 그 합병증은 혈당 관리를 하나 안 하나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뭘 관리를 해야 되냐 하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뭐냐 한번 살펴보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우리가 먹은 음식물 중에서 그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이 되게 하는데 인슐린은 포도당 세포로 들어가게 하는 열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쇠 구멍이죠. 인슐린의 열쇠 구멍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포도당이 들어오는 세포의 그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 중에 당을 세포로 이동시키는 호르몬이 사실은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세포의 그런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을 하지 못하니까 포도당의 세포가 열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은 계속 분비가 되는데 그 활용도가 낮아지면서 혈액에는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혈액에는 인슐린 농도도 증가하게 되면서 포도당이 그대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혈당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이 끈적하게 되겠죠. 당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설탕을 만약에 녹여서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으면 끈적해지는 것처럼 고혈당 상태에서는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에 어려움이 생기고 혈관 건강에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뇨병인 사람들은 혈관 건강을 굉장히 조심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미세 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모두 다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인슐린 저항 상태가 지속되면은 세포가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피곤하겠죠. 피곤하면서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자극을 자꾸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식욕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들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봤을 때 인슐린 저항성을 원인으로 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당뇨는 너무 당연하게 알고 고혈압, 뇌졸중, 다낭성 난소 증후군, 뭐 이상 지질 현상, 신장 결석, 암, 염증, 심장 질환, 비만, 불면증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질환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했을 때 어 우리가 수치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 검사를 혈액 검사를 해서 그 안에 당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공복 혈당은 100 이하입니다.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는 공복시 100 에서 125 사이. 당뇨병 진단을 내릴 때는 126 이상일 때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예전에는 어르신들, 노인들만 당뇨병에 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젊은 당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비만을 동반한 2030들의 당뇨 환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당뇨병이 증가하면서 합병증 위험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국제 학술 대회를 봤을 때 지금 18세 미만에서 2형 당뇨, 1형 당뇨는 유전적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췌장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게 1형 당뇨이고 2형 당뇨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우리가 식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게 2형 당뇨입니다. 그런데 18세 미만에서 2형 당뇨병 발생이 정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에서 39세까지 젊은 당뇨병 발생률이 22% 이상 증가하고 있고 그 유병률은 지난해 10년간에 비했을 때 2배가량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먹는 것이 곧 나다." 이런 말 우리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먹는 것이 곧 우리가 잘못 먹게 되면은 대사 스트레스, 우리 몸에서 그 에너지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그 찌꺼기 때문에 대사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거기서 혈당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당뇨병의 유병률을 봤을 때 30세 이상 성인의 6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랍니다. 그래서 16.7%. 그리고 공복 혈당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제 6명 중 1명이 당뇨병이고 65세 이상의 성인 20명 중에 3명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 전 단계라는 게 있죠. 당뇨병 전 단계라는 거는 혈당이 당뇨병을 진단할 정도로 높진 않지만 그러니까 아까 126부터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내리는데 거기까지는 않지만 이 당뇨병 전 단계 100 에서 125 사이의 환자들이 25%에 40%는 향후 5년 이내에 당뇨병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쩌면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뇨병 전 단계 유병률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통계를 봤을 때 30세 이상 성인 중 10명 중에 4명이 당뇨 전 단계, 65세 이상 성인에게는 2명 중에 1명이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65세 이상의 어른들은 당뇨병 전 단계랑 당뇨병을 진단했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당뇨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당뇨가 높을 때 손상되는 기간을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아까 혈당이 높으면은 혈관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때 모세 혈관이 우리 몸에서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들을 한번 살펴보면 콩팥이 대표적인 거죠. 콩팥에는 진짜 미세의 그런 모세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 콩팥이 망가지게 되죠. 망가지게 되고 우리 눈도 그 망막에 엄청나게 많은 단위 면적보다 가장 많은 혈관이 있는 곳이 망막이라고 하거든요. 망막도 이제 어 손상을 받게 되는 거고 심장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신경도 손상도 많이 그래서 혈당이 높아졌을 때 손상되는 기관들은 정말로 중요한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혈당과 건강을 봤을 때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심부전, 신장질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혈당의 과잉, 당뇨병은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은 당연히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슐린 분비하는 그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유전이라는 또 있죠. 부모 모두 당뇨병이면 내가 50% 이상 확률이 높아지고 부모 중에 한 분만 당뇨병이 있어도 25%.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된 뭐 조상탓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이런 만성 질환들은 유전의 확률은 20% 밖에 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걸 잘 조절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살펴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비만입니다.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되고 당뇨 전 단계라고 했을 때 어 5kg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의 10%를 최대한 빨리 줄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 영상을 봤을 때 3 개월 이내에 내 몸무게의 10%를 빨리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식을 피해야 되고 당연히 운동 부족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흡연, 과음, 스트레스, 임신, 고혈압, 또 다른 질환들 이런 생활 습관들이 우리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인들 우리가 잘 파악해서 내 생활 습관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당을 봤을 때 우리가 포도당이 들어가게 되면은 당독소라는 게 생깁니다. 이 당독소는 포도당과 지방이 결합해서 생기고 포도당과 단백질이 결합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당에 고여 있는 것만으로도 독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 독소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혈관벽을 손상시키면 우리 몸에 치료제가 있죠. 그 콜레스테롤이 가서 혈관벽에 붙습니다. 그런데 그 콜레스테롤이 쌓이니까 혈행이 또 원활하지 않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일단은 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항산화제가 이런 당독소의 발생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독소가 조직을 손상되는 것도 막고 방활혈색소 형성 시에 발생되는 활성산소도 막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런 활성산소가 당독소를 10배 정도 빠르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당뇨 전 단계라든지 당뇨를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항산화제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미에서 제시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일단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항산화제를 반드시 드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뉴트라이트의 대표적인 항산화제는 더블엑스입니다. 더블엑스이고 글리코다운이라는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개별 인정형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그 애플 사이다 비니거도 혈당 조절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그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혈관의 문제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메가3라든지 또 단백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트라이트의 글리코다운은 혈당을 관리하고 싶은 누구라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20 대부터 시작하는 혈당 관리에는 글리코다운을 반드시 드셔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혈당 감소가 확인된 그런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습니다. 바나바 잎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바나바 잎에는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코로솔산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인증을 받은 그런 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멀티비타민 미네랄 6 종이 주 원료로 함유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크롬, 그다음에 아연, 셀레늄, 나이아신, 비타민 B, 그다음에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EC2라든지 요때30의 그런 유기농 그 블랙 엘더베리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바나바 잎 추출물은 100% 순수 인도산 프리미엄 바나바 잎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잎이라고 하면 인도의 자부심, 프라이드 오브 인디아라고 불릴 정도로 크로철산이 굉장히 풍부한 순도 높은 바나바 잎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바나바 잎의 그런 크로솔산뿐만이 아니라 어 나이아신이라든지 비타민 B6, 비타민 E가 100% 들어가 있고 크롬, 아연, 셀레늄도 100% 이상 이렇게 다 들어 있는데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그 크롬을 한번 살펴보면 바나나 잎을 한번 보면 지표 성분이 코로솔산입니다. 이 코로솔산의 기능성 내용을 보면은 식후의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았고 인도나 필리핀에서 인제 원산지가 되지만 가장 그 고급 원료는 이제 인도죠, 인도. 그리고 이 바나바이트 그리고 코르솔산의 그런 혈당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보면 이 코르솔산이 일단 당분의 효소를 저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이 분해되지 못하도록 해서 흡수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과 유사하게 작용하면서 혈당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롬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다른 비타민들은 미네랄들은 100% 들어있지만 크롬은 600% 이상이 들어있는데 크롬하는 역할이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슐린 수용체에 붙으면 포도당의 채널이 열려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크롬은 포도당이 채널로 들어갈 때 같이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같이 포도당과 함께 세포로 들어가면서 포도당 체내의 입구를 넓혀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채널의 길을 넓혀주면서 그 크롬을 그 에너지 그 포도당 불쏘시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포도당 크롬 자체가
포도당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 혈관에 포도당이 있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그다음에 노브스 갈라에서 나오는 그 에사비가 특별한 이유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에사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소모가 함유되어 있고 그래서 발효의 핵심 결정체인 소모가 들어가 있고 유기산이 풍부하고 여기는 100% 국산 사과를 발효시킨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긴 에사비 습관을 봤을 때 한 끼 식사 전에 30분 전에 한 포를 드시는데 물과 탄산수 되게 인제 희석해서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사비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발효 음료 그러니까 식초라든지 레몬 주스라든지 이런 발효 음료들이 그 식사 시 물과 섭취했을 때 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혈당이 35% 정도 더 낮고 포만감은 더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에 이런 해사비 같은 발효 음료들이 되게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실험자들의 서로 다른 양의 식초 섭취를 본 거죠. 조금만 먹은 사람, 중간 정도로 먹은 사람, 많이 먹은 사람. 이렇게 같은 양의 어 같은 빵을 섭취하고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관찰했더니 그런 식초를 많이 먹을수록 혈당이 낮고 인슐린 수치가 낮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의 그런 그 활용도도 높아지고 혈당도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초가 당분의 방해를 효과적으로 이제 방해한다고 이제 그런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포만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이신 분들이 이런 식초 종류의 음료를 드시는 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그래서 해사비의 그런 효용을 봤을 때 인슐린 수치를 낮춰주고 지방을 연소시켜주고 병원균을 산화시키고 장내 가스를 감소시키고 또 혈압을 낮춰주고 미네랄을 흡수시키고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간 청소, 해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음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프로틴이 꼭 먹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그 포도당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에너지원이 되는 그 포도당이 너무 많게 되면은 혈관에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전체 근육을 차지하는 전체의 그 3분의 1을 차지하는 근육이 허벅지 근육에 있습니다. 이 허벅지 근육은 우리가 먹은 섭취한 포도당의 70%를 소모하게 되는 거죠. 저장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당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혈당을 관리하는 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허벅지 둘레가 60 센치 이상이면 43 센치 미만인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의 위험이 4배 이상 감소한다고. 그리고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 중에 하나인 마이오카인이 염증 억제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데도 되게 효과적이라고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하셔서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서 30 분에서 1 시간 사이에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다른 보조 식품을 통해서 당뇨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성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오늘 한번 배워 봤습니다.